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하게 사는 거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평범한 삶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평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제가 마음의 여유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사랑하고 아끼는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는 했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의 과거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 비록 부족한 필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써볼 테니 꼭 들어주시고 위안을 얻으셨으면 해요. 그럼 떨리는 손으로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는 말을 하기 전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정확한 생일을 몰라서 보육원에 맡겨진 날을 생일로 만들었답니다. 보육원의 생활은 저에겐 아픔 그 자체였어요. 다들 보육원 생활이 편하고 좋아진 줄 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육원 원장님은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으셨고, 같이 사는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을 괴롭히고 군기를 심하게 잡아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도망간 아이들도 여럿 있었어요. 저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만 18세까지 보육원에서 살아야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꿋꿋이 버텼습니다. 좋은 추억은 거의 없는 보육원에서 나와 지원금으로 마련한 월세방에서 혼자 살게 되자 얼마나 기쁘고 편하던지. 그때 누렸던 해방감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답니다. 저는 여느 고아들처럼 대학은 꿈도 꾸지 않고 곧장 일자리를 구했어요. 여러 알바 자리가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가끔 맛볼 수 있었던 짜장면이 좋아서 중국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주방에서 요리는 못하지만 설거지와 재료 준비, 홀 서빙은 자신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사장님은 때가 되면 웍을 잡게 해주시고 요리를 맡기시겠다며 희망을 주셨죠. 2년 동안 중국집과 자취방만 오가며 일을 했더니 어느새 제 손에는 웍이 들려 있었고 간단한 요리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21의 나이가 되자 저희 중국집의 배달원으로 동갑내기 남자가 들어왔는데 저와 똑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늘 아래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단신의 고아였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15세 도망 나와 혼자 떠돌며 살다가 중국집까지 오게 되었다네요. 저희는 공통점도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빨리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동료이자 친구로 잘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사랑을 갈망하며 자라서 그런지 서로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고받았어요. 연애라고 해봐야 중국집에서 같이 퇴근하고 동네 밥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공원 산책이 전부였습니다. 남들처럼 카페나 영화를 보는 일은 돈이 아까워서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니 저희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같이 돈을 모아서 작지만 번듯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선 살림을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원룸을 빼버리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부부가 되어 평생 함께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신혼부부가 되어 즐겁고 기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같이 돈을 모으니 2배로 빨리 돈이 모여서 금방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부자가 될 것 같았답니다. 저희는 중국집에서 제공하는 점심과 저녁을 먹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어요. 과일이나 간식 같은 건 사치라고 느껴져 신혼방에서는 물만 마시면서 지냈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치킨 반마리만 사왔어요. 제가 환장을 하며 치킨을 뜯으면 그이는 눈으로 구경만 하고 먹질 않았어요. 자기야, 좀 먹어. 나 혼자 먹기 미안하잖아. 나 치킨 별로 안 좋아해. 당신이나 많이 먹어. 거짓말하지 마. 우리 사귈 때 치킨집 갔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자기가 치킨을 얼마나 잘 먹었는데 싫다고 하는 거야. 얼른 닭다리 잡아. 알았어.
그럼 한 조각만 먹을게. 자기야, 우리 청승맞게 살지 말자. 아무리 돈을 모으는 게 좋다 하지만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살 필요가 있어? 그렇긴 한데 하루빨리 사업이든 장사든 시작해서 당신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러지. 당신의 부르튼 손만 보면 내 가슴이 미어진다니까. 남편은 매일 성공해서 절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그래도 전 너무 궁상맞게 사는 게 싫어서 월급을 타면 시장에 가서 남편의 옷을 사오기도 했고 먹거리 골목에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왔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이는 토끼 눈을 뜨며 너무 낭비한 게 아니냐며 볼멘 소리라곤 했네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쉬는 날인 일요일에는 꼭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빨래도 해주고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놀기도 했죠.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일이 잘 풀릴 거라 믿어서 남을 도우며 노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의 세월을 개미처럼 열심히 돈을 모았더니 억소리가 나는 돈이 통장에 찍혀서 계획했던 사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식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매입해서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을 만들었어요.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답니다. 저와 같이 식품을 만들며 사업을 해봤는데 매출은 쉽게 오르지 못했어요.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한데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마케팅도 해보고 이벤트도 많이 열어봤지만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답니다. 공장 경영이 어려울 지경이 되자 저는 다른 식당에 주방 직원으로 들어가 돈을 벌었어요. 그이가 사업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생활비 정도는 제가 벌기로 한 거죠. 이에 남편은 매일 밤을 새우고 많은 전략을 짜다가 큰 식품업체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청을 받아 공장을 돌릴 생각으로 여러 업체를 찾아다녔는데 아무 곳도 남편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답니다. 3개월 동안 수백 곳의 업체를 찾아다니다 딱 한 곳에서 남편에게 하청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는 냉동식품으로 유명한 업체였는데 거기서만 받은 하청으로 공장을 돌려도 꽤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빛과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며 기쁨에 몸부림을 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이제 됐어. 당신 식당에 그만 다녀도 돼. 우리 인생이 피게 생겼다고. 식품업체를 평정한 회사에서 나한테 일을 주겠대. 거기서 주는 일만 해도 연매출 10억은 가능해. 10억? 그게 가능해? 우리 공장 직원이 달랑 2명인데 말이야. 그래서 바로 직원들을 뽑아야지. 기계도 늘리고 말이야. 일단 빚을 줘서 마련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할 할 일이 없다고. 너무 잘 됐다. 그럼 나도 다시 공장으로 나갈까? 아니야. 당신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편하게 지내. 내가 당신한테 호강시켜주고 했다는 말 기억하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온 거야. 이제 남편만 믿으라고. 그렇게 남편이 큰 기업의 하청을 받게 되어 공장은 24시간이 돌아가게 되었고 1년 만에 더 큰 공장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된 남편은 공장을 관리만 하고 직접 일은 하지 않았어요. 취미로 골프를 시작하고 비싼 외제차까지 사서 여유롭게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감정이 심하게 변했습니다. 저만 보면 좋아 죽는 표정을 짓던 얼굴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이는 한 번도 투집 잡지 않던 제 외모에 대해 지적을 하더군요. 당신 얼굴꼴이 그게 뭐야? 화장 안 하니까 못 봐주겠어. 설마 당신 생활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갑자기 내 얼굴 지적을 하고 그래? 언제나 화장기 없는 모습이 청순하고 좋다면서. 그거에 실은 초연하 그랬지. 그런데 어쩜 한결같이 얼굴도 꾸미지 않고 옷도 거적대기 같은 것만 걸치고 다니냐? 내가 준 생활비를 어디다 쓰는 거야? 왜 자꾸 시비야? 내가 언제 비싼 화장품이나 옷을 산 적이 있어? 그래, 생긴 대로 살아라. 대신
밖에서 나보면 아는 척 하지 마. 쪽팔리니까. 이런 식으로 남편은 저만 보면 괜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이가 자주 짜증을 부리긴 했지만 권태기가 온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에 남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저와 잠자리를 6개월 가까이 피했고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싫어서 밖에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이젠 나랑 밥도 먹기 싫은 거야? 왜 맨날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밖에서 바쁘게 보내니까 그런 거지. 왜 또 잔소리야? 아니,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그래. 당신 이제 내가 여자로 안 보여? 뭐? 당신이 여자로 안 보이냐고? 야, 너 거울을 봐라. 아직 20대 후반인데 네 얼굴하고 몸매는 영락 없는 40대 아줌마로 보인다고. 그런데 노력을 했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변해봐야 얼마나 변했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막말할 수가 있어.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실망을 하든 절망을 하든 알아서 해. 나 잠깐만 가서 잘 테니까 괜히 깨우거나 건드리지 마. 그이는 계속해서 저를 피하고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평일 오전에 혼자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텔 앞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혼자가 아닌 낯선 여자와 손을 꼭 잡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리가 띵 하고 손발에 쥐가 난 저는 장바구니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과 상간녀가 저에게 시선을 주더군요. 그이는 당황해하는 저를 보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다녀오는 길인가 봐. 난 모텔에 다녀오는 길인데. 대낮부터 힘을 쓰고 나왔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자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낮에 모텔에서 바람을 피우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니? 내가 바보로 보이는 거야? 뭐 예상하던 일 아니었어? 내가 당신을 질색하고 있는 걸 알면 당연히 여자가 있을 거라고 느꼈을 거 아니야. 성격이 둔해서 눈치를 못 채고 있던 건가? 여하튼 이쪽은 내 애인이야. 어때? 예쁘고 귀엽지? 그러자 상간녀가 당당하게 손을 흔들며 반가워요, 언니. 듣던 대로 40대로 보이시네요? 우리 오빠가 왜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아요? 라며 조롱의 말을 하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를 희롱하고 떠나가는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그 일을 예전의 남편으로 돌리려고 부탁하듯이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러지 마. 우리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왔던 부부 사이였잖아. 예전으로 돌아와줘. 뭐야? 넌 바람난 남편에게 한다는 말이 겨우 예전으로 돌아오란 소리냐? 야, 옛날 구질구질하던 때에는 만날 여자가 너밖에 없었으니까 만난 거야. 내 주제에 예쁘고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었겠냐? 그 이의 막말에 저는 상처를 받고 울기만 하며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저와 사는 게 지옥 같다며 이제라도 벗어나야겠다며 헤어지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니 그냥 헤어져도 상관없잖아. 네가 짐 싸서 나가. 이젠 날 쫓아낸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공장을 차리는데 절반은 내가 보탠 거잖아.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버티고 있던 거야?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다 돌려줄 테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럴 수 없어. 나한테 전부는 당신인데 이렇게 끊을 순 없다고. 여보,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이해할 테니까 그 여자를 정리하고 돌아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넌 존심도 없냐? 겨우 한다는 말이 내 애인이랑 끝내고 오라는 거야? 참, 내가 널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계속 살고 싶은 거야?
당신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나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지켜줘.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찌찌 소리를 내더니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에게 짐을 뺄 시간을 일주일을 준다는 말에 남기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잃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집으로 찾아와 아직도 집에 있으면 어떡하느냐며 쌍욕을 해댔는데도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을 절대 떠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별을 거부하며 꿋꿋이 버티고 있던 어느 날, 그이가 밖에서 대화를 해보자며 집에서 좀 떨어진 식당으로 불렀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쁘게 차려입고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시간을 기다려도 그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집안의 가구가 모두 빠져있는 데다 제 옷가지를 싼 캐리어 가방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어요. 이윽고 제 뒤로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나 내일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올 거라며 빨리 짐을 치워달라고 하더군요. 그이는 저 몰래 집을 팔아버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랜 시간을 오열하고 말았고 남편이란 자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최고의 복사는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제 뒤통수를 친 그이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죠. 그러자 남편은 이혼 전문 변호사 3명을 사서 등장하더라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걸 빌미로 아무런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펼치더니 제가 제대로 아내 역할을 하지 않고 사치가 심했다며 제가 모르는 카드 내 역서를 제출하더군요. 판사님께 절대 내가 쓴 게 아니다. 억울하다라며 하소연을 해봤지만 남편 측 변호사의 말을 더 신뢰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받게 된 위자료는 고작 2천만 원이었어요. 공장을 차릴 때보다 그보다 두세 배 많은 제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억울한 결과를 맞게 되었죠. 바보처럼 당한 저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방을 구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여윳돈으로 남겨두었답니다. 열흘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면서 현실을 도피했는데 이렇게 살다간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30도 되지 않은 나이라 뭘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 거라 여기면서 말이죠. 배운 것 없고 자격증 하나 없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한정적이었어요. 식당 일을 찾아보긴 했지만 마음이 끌리지 않아 다른 일을 도전해보기로 했답니다. 인터넷에서 가사도우 미 채용권을 보게 되었는데 보수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리는 심정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봐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돈을 생각하고 내 일처럼 열심히 했어요. 요즘은 가사도우미 어플로 일해준 사람에게 평점을 주고 댓글로 어떻다고 남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들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8점을 받아 찾아주는 고객이 많았어요. 대부분 혼자 사는 남자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일에 치여 살다 보니 혼자서는 집을 돌보지 못하는 바쁜 사람들 말이죠. 그중 타워 팰리스에 사는 고객이 한 분 계셨는데 매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일을 깔끔하게 하고 만족을 드려서 했는지 매일 오전에 타워 팰리스를 시작으로 일을 했네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객님은 저보다 5살 정도밖에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크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집에서 사는 데다 타고 다니는 차도 한두 대가 아니었고 모두 비싼 외제차였어요. 제가 청소를 끝내고 나갈 때면 항상 다음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가사도우미 힘드시죠? 나이가 젊으실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일에 나이가 있나요?
그냥 돈 많이 주는 직업이라 열심히 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팁을 더 많이 챙겨드려야겠네요. 돈을 많이 버셔야 하니까요. 그럼 잘 감사하죠. 남들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다지만 저는 악착같이 모아서 누구 보란 듯이 잘 살 거라고요. 저의 VIP 고객님은 누굴 보란 듯이 잘 살려고 하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혼한 얘기와 전 남편이 뒤통수 때린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저만큼 많은 화를 내주시며 세상에 그런 인간이 다 있느냐고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전 남편이란 인간 언젠가는 천벌받을 겁니다. 지금은 그 자식이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분명 쫄딱 망할 거라고요. 나 실컷 하소연을 했더니 속이 후련하네요. 그런데 제가 고객님한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떠들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실은 저도 도우미님처럼 이혼한 돌싱이에요. 전 저가 바람이 나서 찢어졌죠. 어머, 그럼 저랑 똑같은 사유로 돌싱이 되었네요. 이것도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이죠. 어쨌든 바람난 인간들 보란듯이 잘 살아봅시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법조계든 의료계는 인맥들이 많으니까 난처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와, 정말요? 고객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든든해요. 제 뒤에 빽이 생긴 기분 같다고요. 전 평생 외톨이로 자란 천의 고아라서 누가 도와주고 믿어주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VIP 고객님은 제가 고아라는 말을 듣고 잠시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을 것 같다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고객님은 능력도 좋고 집도 잘 살고 인물도 훤칠해서 저도 모르게 사심이 조금 생겼어요. 하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라서 흑심을 바로 버리고 고객과 가사 도우미 사이로 두터운 정을 쌓았답니다. 하루는 제가 늦잠을 자서 30분 늦게 VIP 고객님 집에 갔는데 피로회복을 하라고 직접 오렌지를 갈아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도우미님, 일이 힘들어서 늦잠을 주무신 모양이에요. 죄송해요, 고객님. 어제 늦게 퇴근해서 그런지 아침에 눈이 쉽게 안 떠지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오늘 집 저희 청소는 생략하고 다음 목적지로 바로 가시죠. 태워드릴게요. 물론 페이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청소도 안 했는데 페이를 어떻게 받아요? 매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거 쓰세요. 저는 백화점에 갈 일이 없거든요. 고객님은 일부러 자기가 쓰지 않는다며 상품권, 식사권 등을 매번 챙겨주셨답니다.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요긴하게 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열심히 일해서 월세를 벗어나 방 2칸짜리 전셋집을 마련했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저의 노력과 친절한 고객님들 덕이었죠. 그 중에서도 타워팰리스에 사는 VIP 고객님이 팁을 많이 챙겨주셔서 이렇게 빨리 돈을 모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셋집을 마련했다는 자랑을 VIP 고객님에게 실컷 떠들었습니다. 고객님, 저 전셋집 구했어요. 이제 월세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도우미님. 아직 3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세를 마련했으면 꽤 성공하셨는데요. 축하의 의미로다가 제가 밥을 사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그런데 밥은 제가 사야죠. 고객님이 그동안 챙겨준 상품권 팁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아주 비싼 거 못 사더라도 10만 원 선에서 사드릴게요. 그래서 주말에 따로 만나서 식당이 있는 상가를 걷다가 고객님이 먹고 싶은 메뉴가 있다며 6,000원짜리 돈가스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고객님, 여기 말고 더 좋은 데로 가요. 저 오늘 돈 많다고요. 전
여기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어릴 때 자주 와서 먹던 곳이거든요. 저한테 귀한 사람이 생기면 꼭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귀한 사람인가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고객님은 저를 귀엽게 바라보시며 도우미님은 저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친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저는 이내 눈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며 고맙다는 말을 드렸네요. 그 돈가스집에 다녀온 이후로 그와 저는 더 친해져서 수다도 많이 떨고 자주 식사도 같이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함없이 타워팰리스 VIP 고객님의 집에 가서 모든 방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수도 밸브가 고장이 났는지 물벼락을 치고 말았습니다. 수건으로 돌돌 말아 겨우 막아내며 수리기사님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밸브를 고치고 상황이 끝나자 제 옷이 심하게 젖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우미님, 옷이 다 젖어서 어떡하죠?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일하면 감기 들 텐데 괜찮으시다면 제 옷으로 갈아입고 가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부탁 좀 드려요. 이윽고 고객님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옷 사이즈가 크다 보니 펑퍼짐했죠. 옷이 너무 편하네요.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도우미님은 얼굴이 예쁘셔서 남자 옷까지 잘 어울리네요. 편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제가 예쁘다고요? 빈말이어도 고맙습니다. 제가 예쁘다는 말이 들은 지 하도 오래돼서 그 말이 듣기 좋네요. 빈말이요? 저는 농담 같은 거 잘 못해요. 도우미님도 날 겪어봐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예쁘다고 한 건 진짜 예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사뭇 진지한 태도로 그렇게 말해줘서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날도 다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도우미님, 어차피 나도 나가는 길이고 같은 방향이니 모시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혼자 가는 게 낫겠어요. 괜히 고객님 옷을 입고 나가는 걸 주민들이 보면 오해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혼자 출근하세요. 누가 오해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도우미님이 불편하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요. 얼른 같이 나섭시다. 다시 거절을 해봤지만 고객님이 워낙 황소고집이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신세를 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고객님이 차 키를 두고 왔다며 먼저 1층 로비로 내려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했더니 밖에 날씨가 좋아서 로비를 벗어나 밖으로 나왔답니다. 비타민 D를 실컷 맞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일할지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야, 이지혜, 너 맞지? 뒤를 돌아보니 제 뒤통수를 쳤던 배신자인 전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예전에 바람 피우던 상간녀가 있었고요. 두 사람은 어딜 가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희지혜, 왜 대답을 안 하냐? 거의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반갑지 않아? 내가 너무 좋아서 사정을 못 쓰던 년이 왜 이렇게 딱딱해? 그냥 꺼져. 지나가던 길 계속 가라고 이 쓰레기들아. 뭐? 쓰레기? 야, 이년아. 내가 보기엔 네가 더 쓰레기 같은데? 너 지금 이 타워팰리스 건물에서 나왔지?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남자 옷인 걸 보니 너 몸으로 돈 벌고 있지? 딱 봐도 밤새 일을 치르고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남자 옷 입고 나오는 게 뻔하네. 나랑 이혼하던 인생을 막 사는구나. 그런데 이런 건물에 사는 남자가 너 같은 여자랑 밤을 보내는 게 좀 이상하다. 눈이 많이 낮은가 봐. 아니면 나이 많은 늙은 놈이랑 자고 나온 거겠지?
저는 전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 더럽고 기가 막혀서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뭐 눈에는 몸만 보인다더니 이 더러운 불륜 새끼야. 내가 몸으로 돈을 번다고? 정말 너다운 발상이다. 내 말이 맞으니까 시침이 트는 거 보소? 야, 너 머리 아직 덜 말랐어. 증거 다 있는데 왜 시침이 떼고 그러냐? 너 같은 년의 여자로 봐주는 사내 새끼가 있다니 비키지가 않는다. 저는 무시하고 꺼지라고 경고를 다시 해봤는데 이것들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조롱을 끝내지 않더군요. 이번에는 상간녀가 낄낄대면서 까불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한테 남편을 빼앗기고 충격이 심했나봐요. 위자료를 쥐꼬리만큼 받고 쫓겨나더니 많이 힘들었나봐요. 몸으로 돈을 버는 거 보니, 제 속이 다 상하네요. 아, 그런데 얼마나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언니 얼굴에 못 매면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닥쳐. 난 한 번도 부끄럽고 더러운 짓을 한 적이 없어. 너희들과 나는 다른 인간이라고. 끝까지 오리발이네. 알았어요. 그럼 만난 김에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요? 오빠, 그동안 언니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건 별로다. 내가 저녁 면상을 마주보고 밥을 먹으면 오버하이트가 쏠릴 것 같아. 일부러 취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냥 호텔이나 가자. 그러던가. 그럼 언니, 그 볼품없는 몸으로 잘 먹고 사세요? 잘 있어 걸레야. 저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두 년놈이 뭐라 떠들든 무시해버렸습니다. 돈이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타워팰리스에서 나온 VIP 고객님이 떠나가는 전 남편을 불렀습니다. 어이, 김태훈 씨! 그러자 전 남편이 뒤를 돌아보았고 화들짝 놀란 얼굴로 달려오더군요. 그리고 VIP 고객 앞에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사신 댁이 여기 타워팰리스였군요. 역시 이사님은 퀄리티가 다르십니다. 김태훈 씨, 요즘 식품 공장 잘 돌아가지? 일은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거 보니까 살만한가 봐. 네, 이사님. 덕분에 저희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장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 그런데 가기 전에 김태훈 씨가 이지엔 씨한테 사과를 해야겠어. 내가 나오면서 다 들었는데 몸으로 돈 번다고 희롱을 하더라. 네? 이사님이 저 기집애는 어떻게 아세요? 설마 지혜랑 같이 밤을 보낸 남자가 이사님? 이 자식이 미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상간녀가 전 남편 말을 거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사님이 기분이 언짢지. 저렇게 못생기고 볼품없는 년이라 차단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기분이 상하지. 나 같은 여자라면 기분 상할 일 없었을 텐데. 이게 다 전해를 맞춰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괜히 훌륭한 이사님께 결례를 범했잖아. 그러자 고객님이 눈을 한번 지그시 감으며 심호흡을 하시더니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것들이 쌍으로 미쳐서 내 친구를 모욕해? 가만두지 않겠어. 고객님은 남편의 턱주가리에 주먹을 꽂아버리고 상간녀의 뺨을 날렸습니다. 두 년놈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VIP 고객님이 전 남편 공장에 하청을 주는 기업의 이사인 것도 놀라운 일인데 저 때문에 주먹질한 걸 보니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니 벙벙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답니다. 고객님은 자빠져 있는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연타로 날리며 말했어요. 김태훈이, 네가 내 소중한 친구의 뒤통수를 친 전 남편이냐? 난 이놈이 착하고 성실한 놈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전혀 다른 놈이었어. 당장 내 친구 지혜 씨한테 사과해. 이사님, 도대체 얘랑 무슨 사이시길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얻어터질 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방금 말했잖아. 내 소중한 친구라고. 그리고 몸으로 돈 번다고 조롱한 게 정장성이거냐? 당장 사과해. 아니면 네 인생 끝장내주겠어. 아, 알겠습니다. 이사님 사과할 테니 저와의 기약은 계속 유지해 주세요. 네 못생긴 애인년이랑 같이 빌어. 고객님의 호통에 두 년놈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닌 계약 유지를 위해서였지만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고객님께 그만 가자고 말했는데 저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도민이 아니 지혜씨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런 놈을 그냥 보내려는 게 말이 돼요? 뺨이라도 세게 한 대 날려버리세요. 고객님, 됐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시궁창 쓰레기들인데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저 혼자 가봐야겠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객님. 지혜씨! 지혜씨!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고 버스를 타고 제 일을 하러 떠났답니다. 하루 종일 고객님과 전 남편이 벌인 사건이 떠올라 가슴이 떨리긴 했지만 억지로 참아가며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네요. 그리고 며칠 동안 VIP 고객님 집에서 어색하게 안부 인사만 하고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기억이 잊혀질 때쯤 다시 다정한 친구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침에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이는 폭풍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가만히 말을 들어봤는데 타워팰리스에 사는 VIP 고객님이 전 남편의 공장에 하청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에 탈세 고발까지 당했다며 앓는 소리를 냈어요. 지혜야, 너에게 내가 죽을 줄을 줬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지혜야, 네가 가스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이사님이랑 많이 친한 사이라며? 그분한테 우리 관계를 다 말했다면서. 그래서 이사님이 너 대신 나 복수해주겠다고 식품 계약을 파기하셨어. 또 탈세로 신고까지 하셨다니까? 그럼 당신은 고객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하는 거야? 거기에다 탈세까지 했니? 정말 가관이구나. 그래, 나 가관인 놈이야. 쓰레기 같은 놈 맞다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네가 이사님 좀 말려주라. 어?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매일 이렇게 빌게. 살려줘 지혜야. 너의 이사님이 이제야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네. 너 같은 놈에게 하청을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잖아. 이제야 원점이 되었으니 천만 다행이야. 그리고 이 등신아, 내가 미쳤다고 널 살려주려고 부탁을 하겠니? 이 머저리야? 지혜야, 지금으로선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에휴, 그렇게 천벌받을 시 왜 했니? 나에게 한 짓을 돌려받는 거니까 달게 받아봐. 앞으로 여기에 다시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니까 절대 오지 마. 그이는 오열하며 끝까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타워팰리스에 일을 하러 갔답니다. 저는 고객님께 고맙다는 말을 수줍게 전했어요. 고객님, 저 대신 복수해줘서 고마워요. 그 인간이 찾아와서 비굴하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지희씨, 그렇게 고마우면 우리 호칭부터 정리하면 안 될까요? 제 이름은 고객님이 아니라 한선호예요. 이름 부르는 게 부담스러우면 오빠라고 해도 됩니다. 네? 오빠요? 아무리 그래도 고객과 가사도우미 사이에 그런 호칭을 쓰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똑같이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저에게 기니할 말이 있다며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좋아한다거나 사귀자는 고백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다른 말을 전했습니다. 지혜씨, 그동안 실례될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씨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게 아까워요. 그렇다고 가사 도우미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난 지혜씨가 충분히 다른 일도 잘 해낼 것 같아서 스카우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회사요? 고객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고졸에 할 줄 아는 게 하나 없어요. 그 흔한 컴퓨터도 할 줄 모른다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도 제대로 일하는 건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혜 씨를 도와드릴 테니 저희 회사에서 꿈을 키워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 거절했는데 계속되는 설득에 용기를 내기로 했답니다. 과감하게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고객님, 아니 이사님의 회사로 들어갔어요. 으리으리한 건물에 발을 디디자 가슴이 웅장해지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 올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죠. 이사님은 저를 비서로 취직시켜 주셨는데 저를 공부시키려고 비서로 채용하셨답니다. 지혜씨, 당장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서 일과 공부를 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대학도 다녀야 하고 영어학원도 다녀서 자기개발을 해야 해요. 해야 할 공부가 태산이에요.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받은 게 처음이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배워서 이 회사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각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송 비서한테 일을 배우도록 하세요. 네, 이사님. 그렇게 저는 큰 회사의 낙하산으로 들어가 비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수능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통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또 영어, 중국어, 포토샵, 일러스트 등 밤마다 학원에 다니며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살았어요. 전 남편은 공장문을 닫은 건 물론이고 탈세로 탈탈 털려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에 버금가는 벌금을 물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네요. 상간녀는 그런 전 남편을 두고 바로 떠나갔고요. 그이는 방 한 칸을 구해 지내고 있는데 술에 찌들어서 폐인으로 살고 있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천벌을 내린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저희 VIP 친구님 덕분에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저는 주어진 일과 공부를 열심히 4년이나 지난 지금은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사님은 저를 비서가 아닌 마케팅 부서에 넣어주셔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답니다. 이사님과 저의 관계는 여전히 친구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성의 감정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괜한 욕심을 내지 않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의 삶 일부분을 글로 적어놓고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모두 사랑합니다.